현수막 하나가 목숨을 위협합니다. 13회. 이 드라마는 이제 더 이상 가족극이 아닙니다. 사랑과 복수의 경계가 무너지고 숨겨진 진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비극을 설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3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장면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과연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13회는 겉보기엔 평범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장민의 가족이 수키를 찾기 위해 걸어둔 현수막이 철거됐다는 소식. 공무원들이 민원 때문에 떼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민원. 정말 그냥 민원이었을까요? 복길의 대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수키 씨를 저렇게 만든 18,000원입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이게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실제로 카페에서는 연이어 손님들이 불법 현수막 신고를 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이게 우연일까요? 카페 주인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누군 간절하고 애같아서 현수막 따는데 그거 하나 못 봐주고 신고를 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직적인 방해라는 걸. 그리고 더 섬뜩한 건 장미 역시 이걸 직감한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구린 데가 있어서 현수막을 없앤 거야. 생각해보세요. 지능이 5세로 퇴행한 여자를 찾는 현수막을 누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까요? 그 사람에게 수키는 어떤 의미일까요? 찾으면 안 되는 사람,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되는 비밀. 마 회장 앞에서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입니다. 댄스 트롯을 배우겠다며 교실까지 찾아가고 회장의 안마까지 해드리며 애교를 떱니다. 정말요? 역시 저 생각해준 사람은 회장님 뿐이에요. 하지만 화영의 진짜 모습은 레스토랑에서 드러납니다. 다들 요리에 집중하세요. 강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 손님으로 왔어요. 배고픈데 음식이 빨리 나올 수 있겠나? 이 장면 그냥 무례한 간섭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과시입니다. 화영은 강준호를 길들이려 합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그녀에겐 그저 통제해야 할 직원일 뿐입니다. 2달 안에 내가 제시한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네요. 하지만 더 섬뜩한 건 오태평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화영은 태평을 댄스 교실로 불러들입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댄스 트롯을 배우게 하고 그를 철저히 망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강혁에게 지시합니다. 노래 부를 수 있는 다른데 알아봐 줄 테니까 왜? 이강혁의 대사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오태평을 감시용으로 옆에 투자하는 거죠. 화영은 태평을 통해 수키를 감시하려는 겁니다. 장수키가 5살 지능으로 퇴행했어도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 무슨 변수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 대사를 곱씹어보세요. 화영은 수키가 언제든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도.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화영은 수키의 사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화영이 그 사고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13회에서 설인과 홍주는 묘하게 대비됩니다. 설인은 할아버지 마 회장과 함께 회사에 출근합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기 위해서죠. 할아버지랑 놀면 심심하지는 않잖아. 그녀의 말투는 가볍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설인은 이미 자신이 드림그룹의 후계자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반면 홍주는 어떤가요? 진홍주 대리 인사 관련 공고 떴습니다. 강준호는 그녀를 가차없이 자릅니다. 실수? 넌 기본이 안 돼 있어. 홍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백호에게도 거부당하고 직장에서도 밀려나고 장미에 대한 질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홍주의 엄마 염산월입니다. 13회에서 산월은 회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장은 화를 냅니다. 염산월, 내 말 무시하고 끝까지 나랑 해보겠다 이거지. 그리고 화영에게 경고합니다. 너 앞으로 미세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장면 단순히 첩이 본처를 도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월은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영을 자극하고 회장에게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은 화영에게 지시합니다. 염산월 딸 홍주들이 인사줬지. 당장 시행하라고 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홍주를 자른 건 강준호가 아니라 마 회장의 명령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산호를 압박하기 위해 딸을 희생시킨 거죠. 그렇다면 홍주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때문에 모든 걸 잃은 홍주가 그 분노를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13회에서 가장 불안한 인물은 강남봉입니다. 그는 화영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늦게 귀가합니다. 딸 강백호가 농담처럼 묻습니다. 바람났나? 아내 영자는 웃으며 부정합니다. 너희 아빠 대한민국 남자들 다 바람나도 절대 바람 못 피울 사람이야. 그 결벽증에 예소심해서 절대 못 피워. 하지만 시청자는 알고 있습니다. 강남봉이 캠퍼스 시절 화영을 환상의 책받침녀로 기억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화영은 그걸 이용할 겁니다. 13회에서 화영이 남봉에게 접근하는 장면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짐은 보입니다. 화영은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강준호가 일하는 곳의 우연일까요? 화영은 강남봉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요? 그리고 남봉이 무너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장미입니다. 남봉의 아들 강백호는 장미의 연인이고 강준호는 장미를 사랑하게 될 사람입니다. 만약 화영이 남봉을 무너뜨린다면 강신의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장미에게 향할 겁니다. 13회 후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토끼 목욕탕 현수막이 다시 설치됐다고 합니다. 누군가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구청의 허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는 사람의 반응이 섬뜩합니다. 이것들이 거봐, 이것들이 끈질기다고 했지. 천한 것들은 원래 이렇게 고무줄처럼 질다니까. 그리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칼 아무도 모르게 현수막 떼버려. 그렇게 잠깐 조심하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있습니다. 천한 것들이라는 표현 상류층의 시선입니다. 끈질기다는 말, 끈질기다는 말. 이미 여러 번 방해를 시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조심하고라는 지시.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최화영. 그녀에게는 수키가 세상에 드러나는 걸 막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수키가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둘째, 마대창 회장 아들. 마동석을 잃은 후 회장은 수키를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을 천한 여자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면, 화영과 마 회장이 공모해서 수키를 감추고 있다면, 그렇다면 마동석의 실종도 수키의 사고도 모두 계획된 것일 수 있습니다. 13회에서 마동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장미와 설인의 아버지, 수키의 연인, 회장의 아들,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 어느 날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는 인물 소개가 의미심장합니다. 실종. 단순한 실종일까요? 아니면 제거당한 걸까요? 화영은 이강혁에게 말합니다. 장수키가 5살 지능으로 퇴행했어도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 무슨 변수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이 말의 이면을 읽어야 합니다. 화영은 수키를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딸 설인 때문입니다. 설인의 생모를 죽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동석은 어떤가요? 그는 회장의 아들이지만 화영에게는 방해물이었습니다. 수키를 사랑하는 남자. 화영과 결혼했지만 마음은 다른 여자에게 있는 남편. 그런 남자를 화영이 가만 놔뒀을까요? 13회 말미 장미는 백호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내 집이다 생각하고 따뜻한 환대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불안합니다. 왜? 이 사랑은 너무 많은 비밀 위에 서 있으니까요. 장미는 모릅니다. 자신의 생모 수키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백호는 모릅니다. 자신의 형 준호가 장미를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둘 다 모릅니다. 화영이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걸. 13회에서 장민의 집의 분위기는 따뜻합니다. 혜평이는 토끼 목욕탕을 좋아하고 태평이는 백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얼마나 갈까요? 현수막이 다시 철거되고 수키를 찾으려는 시도가 계속 방해받는 상황에서 장민의 가족은 점점 더 위험에 노출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백호가 있습니다. 백호의 아버지 남봉이 화영에게 흔들리면 백호와 장미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13회를 보고 나면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적일까?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를 정리하면 최화영은 수키를 감시하고 염산원을 압박하기 위해 홍주를 희생시켰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마동석은 실종 상태다. 강남봉이 화영에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일 리 없습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건 이 모든 게 하나의 계획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영은 드림그룹을 장악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수키가 사라져야 하고 마동석도 사라져야 하고 장미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영은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태평을 감시용으로 쓰고 홍주를 잘라서 산호를 압박하고 남봉을 유혹해서 강신의 가족을 흔들고 이 모든 게 장미를 고립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일 수 있습니다. 13회가 끝나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현수막이 다시 설치됐다는 건 장민의 가족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수키를 끝까지 찾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드림그룹입니다. 무한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재벌. 이 싸움에서 장미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장미는 진실을 알 준비가 돼 있을까요? 만약 수키를 찾는다면 장미는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의 쌍둥이 동생 설인이 재벌가의 소녀라는 걸, 자신의 생모가 회장의 며느리 화영에게 쫓겨났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마동석이 실종됐다는 걸, 그 진실을 마주했을 때 장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설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외동딸이라고 믿어왔던 설인이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두 자매의 만남은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13회에서 강준호는 냉정합니다. 홍주를 자르고 화영의 간섭을 거부하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준호도 곧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장미를 사랑하게 되면서 준호는 드림그룹과 적대하게 될 겁니다. 화영이 장미를 타깃으로 삼는 순간 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더 복잡한 건 동생 백호도 장미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 하지만 이건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닙니다. 준호와 백호 사이에는 이미 금이가 있습니다. 준호는 차갑고 계산적이고 백호는 따뜻하고 감성적입니다. 두 형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겁니다. 준호는 장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레스토랑, 자신의 명예를 선택할까요? 13회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관계는 산월과 마 회장입니다. 회장은 산월에게 화를 내지만 동시에 그녀를 보호합니다. 너 앞으로 미세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게 단순한 애정일까요? 아니면 산월이 뭔가를 쥐고 있는 걸까요? 산월은 똑똑한 여자입니다. 회장의 약점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딸 홍주를 지키려 할 겁니다. 하지만 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는 홍주를 잘라버림으로써 산월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내 말을 거역하면 내 딸이 대가를 치른다. 이 게임에서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이 싸움이 장민의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3회에서 유일하게 희망적인 건 복길과 태평입니다. 아, 내 이놈들을 가만 놔두어 봐라. 복길은 분노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태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영에게 이용당하고 망신을 당해도 그는 꺾이지 않습니다. 이 가족의 힘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복길은 수키를 친동생처럼 사랑하고 태평도 장미를 친동생처럼 사랑합니다. 현연이 아니어도 이들은 진짜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드림그룹의 권력과 화영의 음모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랑만으로 재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복길과 태평도 결국 무너질까요? 13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입니다. 수키의 사고, 마동석의 실종. 이 두 사건은 분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성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능성 1. 화영이 모든 걸 계획했다. 화영은 수키와 동석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살아남았고 동석은 실종됐습니다. 화영의 계획이 반만 성공한 거죠. 가능성 2. 마 회장이 배우다. 회장이 아들을 천한 여자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사고를 꾸몄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가능성 3대3자의 개입. 화영도 회장도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개입했을 가능성. 이강혁? 아니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인물? 어떤 가능성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13회. 이 드라마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습니다. 현수막 하나를 둘러싼 싸움이 시작됐고 이제 양쪽 모두 물러날 수 없습니다. 장미는 엄마를 찾을 겁니다. 끝까지. 화영은 그걸 막을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무너질 겁니다. 강남봉은 화영에게 넘어갈 것이고, 홍주는 복수를 꿈꿀 것이고, 설이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준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수키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모든 비밀이 폭로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본 모든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13회에서 놓치기 쉽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연이어 손님들이 현수막 신고를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현수막 처리됐습니다. 아, 아신노등이 현수막에 가려서 운전하는데 방해가 돼서요. 그리고 카페 주인이 말합니다. 아까 그 손님도 불법 현수막 신고를 했다던데? 왜 이렇게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아?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같은 카페에 온 서로 다른 손님들이 같은 날 똑같은 현수막을 신고한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누군가 사람들을 보내서 일부러 민원을 넣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조직적인 방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돈과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키가 세상에 알려지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카페 직원의 반응도 의미심장합니다. 누군 간절하고 애가 타서 현수막 따는데 그거 하나 못 봐주고 신고를 해? 아휴, 일반 시민이라면 실종자 찾는 현수막을 보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즉각 신고했습니다. 마치 그게 그들의 임무인 것처럼. 13회에서 이강혁의 역할이 점점 커집니다. 오태평을 감시용으로 옆에 투자하는 거죠. 그는 화영의 의중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복이 아니라 화영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강혁은 정말 화영만을 위해 움직이는 걸까요? 인물 소개에 나와 있듯 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화영을 존경하고 경외한다. 이 관계가 섬뜩한 이유는 이강혁이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만 닿을 수 없는 여자, 그런 여자를 위해 모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남자. 하지만 언젠가 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만약 화영이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강남봉처럼 이강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질투, 분노, 배신감. 그리고 그때 그는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13회 식사 장면에서 설인의 캐릭터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 눈알이 왜 없어? 눈알이 어디 간 거야? 생선 눈알이 없다고 화를 내는 설인. 마 회장이 묻습니다. 아, 눈알이 그렇게 좋아? 설인은 대답하지 않지만 회장은 즉각 지시합니다. 그 수산시장 가서 그 눈알만 재다 이렇게 모아서 좀 끓여줘봐요. 이 장면 그냥 웃고 넘길 장면이 아닙니다. 이건 재벌의 광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원하는 건 무조건 가져야 하고 안 되는 게 없는 살 생선 눈알이 없으면 수산시장에서 눈알만 모아오라고 지시하는 세계. 그리고 설인은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설인이 쌍둥이 언니 장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자라고 반찬 가게를 하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장미 두 자매는 너무 다릅니다. 같은 DNA를 가졌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설인이 장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미를 또 다른 위협으로 볼까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갈 경쟁자로. 13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은 태평의 댄스 교실 신입니다. 화영은 태평을 불러서 댄스 트롯을 가르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르를 한 잔내 한 잔내 갈 때까지 달려보자. 태평은 열심히 따라하지만 결국 망신만 당합니다. 노래 부를 수 있는 다른데? 알아봐 줄 테니까 일단 가서 기다려요. 화영의 말은 친절해 보이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이건 길들이기입니다. 화영은 태평에게 굴욕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호의를 베풉니다. 이렇게 하면 태평은 화영에게 고마워하게 되고 화영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학대와 보상을 반복하면서 상대를 통제하는 기법이죠. 그리고 화영의 진짜 목적은 이강혁의 대사에서 드러납니다.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놔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지. 태평은 수키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태평을 통제하면 수키를 감시할 수 있고 장민의 가족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평은 화영의 스파이가 될 운명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채로 13회 마지막 백호는 장민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자, 선물. 사연이 좀 있어서 이제 주게 됐네. 이 선물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건 선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건 두 가족의 만남입니다. 강신혜와 오신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가족이 백호와 장미를 통해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강남봉이 화영에게 흔들리면 이 관계는 파탄날 겁니다. 강준호가 장미를 사랑하게 되면 백호는 형과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영이 장미를 타깃으로 삼으면 강신의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겁니다.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만 이 행복은 너무 위태롭습니다. 장미 엄마의 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엄마 다치지만 않으셨어도 내 선배가 얻을 뻔했어. 우리 엄마가 사법시험 1차에 합격을 해놓고 2차 보기 전에 사고로 좀 다치셨거든. 수키의 사고. 그 사고만 없었어도 모든 게 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13회 마지막 백호는 장민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자, 선물. 사연이 좀 있어서 이제 주게 됐네. 이 선물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건 선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건 두 가족의 만남입니다. 강신혜와 오신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가족이 백호와 장미를 통해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 연결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강남봉이 화영에게 흔들리면 이 관계는 파탄날 겁니다. 강준호가 장미를 사랑하게 되면 백호는 형과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화영이 장미를 타깃으로 삼으면 강신의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질 겁니다. 지금은 행복해 보이지만 이 행복은 너무 위태롭습니다. 장미 엄마의 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엄마 다치지만 않으셨어도 내 선배가 얻을 뻔했어. 우리 엄마가 사법시험 1차에 합격을 해놓고 2차 보기 전에 사고로 좀 다치셨거든. 수키의 사고. 그 사고만 없었어도 모든 게 달랐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13회에서 홍주는 해고당합니다. 실수? 넌 기본이 안 돼 있어. 강준호의 차가운 평가. 하지만 이게 정말 준호의 판단일까요? 앞서 언급했듯 마 회장이 염산월을 압박하기 위해 홍주를 희생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염산월 딸 홍주들이 인사줬지. 당장 시행하라고 해. 홍주는 재벌 싸움의 희생양입니다. 엄마의 선택 때문에 자신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하지만 홍주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인물 소개에 나와 있듯 강백호가 사랑하는 유일한 여자 오장미를 증오한다. 홍주는 모든 걸 장미 탓으로 돌릴 겁니다. 백호에게 거부당한 것도 직장에서 잘린 것도 모두 장미 때문이라고. 그리고 홍주는 복수를 꿈꿀 겁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홍주는 이미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랑도, 직장도, 자존심도. 이제 남은 건 복수뿐입니다. 홍주가 화영과 손을 잡는다면, 두 여자, 각자의 이유로 장미를 증오하는 두 여자가 연합한다면, 장미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13회에서 수키는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의 중심에 그녀가 있습니다. 화영이 두려워하는 건 단 하나. 수키가 기억을 되찾는 것. 장수키가 5살 지능으로 퇴행했어도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니 무슨 변수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계속해서 기억상실로 반푼으로 있을지 번개 맞고 껴날지 그건 모르는 일이야. 화영의 이 대사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수키의 기억 상실이 회복 가능하다는 것. 둘째, 그 기억 속에 치명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수키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마동석의 실종 진상? 자신의 사고가 계획된 것이라는 증거? 화영의 범죄? 아니면 더 큰 비밀? 어떤 비밀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화영은 끝장입니다. 그래서 화영은 필사적으로 수키를 감추려 하고 현수막을 철거하고 태평을 감시용으로 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건 화영이 수키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미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서리는 이미 후계자로 정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회사에 출근하며 이사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화영의 야심은 다릅니다. 드림그룹을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산다. 화영은 서린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이 실권을 쥐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장미. 만약 장미가 마동석의 친딸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마 회장이 또 다른 손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후계자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화영에게 장미는 단순한 방해물이 아닙니다. 장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입니다. 그래서 화영은 장미를 제거해야 합니다. 존재 자체를 지워야 합니다. 하지만 장미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 여전사. 이 대결 누가 이길까요? 요즘 너희 아빠가 어찌 맨날 늦네. 영자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시청자는 압니다. 남봉이 화영에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남봉은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첫사랑과 결혼해서 중산층 이상의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그의 과거입니다. 이룰 수 없었던 꿈, 닿을 수 없었던 여신, 그리고 화영은 그걸 이용할 겁니다. 남봉을 무너뜨리는 건 화영에게 일석이조입니다. 첫째, 강준호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스캔들로. 둘째, 장미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백호의 가족이 무너지면 백호와 장미의 관계도 흔들릴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건 남봉 본인도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옛 기억에 이끌려 화영을 만날 뿐입니다.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른 채 남봉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토끼 목욕탕 현수막이 다시 설치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엔 구청의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장민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철거당했으니 이번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시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현수막이 아닙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찾을 것이다. 누가 방해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상대편의 반응이 즉각 나옵니다. 이것들이 거봐. 이것들이 끈질기다고 했지. 천한 것들은 원래 이렇게 고무줄처럼 질다니까. 분노, 경멸, 그리고 다시 명령. 삭할 아무도 모르게 현수막 떼버려.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민의 가족도 상대편도 이제 서로를 알아봤으니까요. 더 이상 몰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면 대결입니다. 장미 예쁘다. 해평이 좋다. 장미 예쁘다. 이거 토끼 목욕탕이다. 지능이 오세로 퇴행한 수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장미를 사랑하고 순수하게 웃고 토끼 목욕탕을 좋아합니다. 이 순수함이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순수함 vs 권력, 사랑 vs 야망, 가족 vs 재벌. 수키와 장미가 대표하는 가치는 단순합니다. 사랑, 가족, 행복. 화영과 서린이 대표하는 가치는 복잡합니다. 권력, 명예, 지배. 이 대결에서 누가 이길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화영이 유리합니다. 돈도, 권력도, 인맥도 모두 그녀 편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현실이 아닙니다. 드라마는 정의가 승리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해평이 같은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토끼 목욕탕처럼 단순하고 따뜻한 것들을 지키려는 마음. 그게 결국 화영을 무너뜨릴 겁니다.
13회는 끝났지만 수많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누가 조직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가? 마동석은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는가? 수키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는가? 화영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가? 이강혁의 진짜 충성심은 누구에게 향하는가? 강남봉은 화영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홍주는 어떤 복수를 계획할 것인가? 설인과 장미가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강준호와 강백호 중 누가 장미를 얻을 것인가? 수키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영이 숨기고 있는 가장 큰 비밀, 마 회장이 저지른 가장 잔인한 범죄, 그리고 장미와 설인의 운명을 바꿀 진실, 모든 게 아직 물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이 다시 걸렸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모든 관계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 다음 화를 기대해주세요.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남자 13회 리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영이 진짜 배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큰 악당이 숨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 리뷰에서 또 만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클지도 모릅니다.